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투자 여러분들의 심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큼 최근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호재 소식들이 나오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HLB가 정체하고 있고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멘탈 관리가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내 멘탈 수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성격 나온다라고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주식 매매하는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멘탈이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HLB 기다림의 시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이 순간이 결국 성공 투자 또는 실패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 재신청한다고 하는데 보름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주 후반이나 6월 초 정도면 FDA 회신을 받고 재신청 돌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신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먼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재신청할지 또는 포기할지 진양곤 회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양곤 회장은 이미 재신청할 거야 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포기라는 없겠죠. 그럼 과거 사례를 볼 때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급등할 건 뻔한 얘기지만 클래스 2로 분류되면 주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서서 그런 결과들 우리 경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곤 회장은 이번 3차 재신청 투자자의 원성에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HLB 생명과학도 합병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의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HLB 주식을 받아다가 그 손해난 부분들을 수익으로 만회하려면 HLB 주가가 또 얼마나 많이 올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 주주분들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 생명과학이라도 좀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유튜버로서 저라도 대신해서 이렇게 하소연도 좀 하고 답답함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우리 투자자분들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놓치지 않고 버티는 HLB 주주분들, 주식은 매도하기 전까지 어쨌든 끝난 건 아니니까 매도해야 손실 확정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물론 그래서 더 매도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주식 매도 타점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살표 매매 신호이고요.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 방에서도 이를 통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HTS에 직접 설치 등록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LB는 외국인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고 공매도라는 무기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용어로 양매수 전략이라고 하는데 HLB를 순매수하고 반대로 공매도를 쳐놓는 거죠. 그들은 자본력이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밀려 내려가도 또 급등해도 어느 한쪽이 물려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돈으로 태우면 되니까요. 유상증자하고 똑같습니다. 유상증자하면 우리는 악재로만 받아들이지만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뭐죠? 자본의 한계. 그런데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력들은 오히려 지분 확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은 유상증자를 좋아하고 활용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최악의 악재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나는 자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물 태우는데 자본력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가 때로는 악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호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HLB에게 핵심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주가 방향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래가 터지면 급락입니다. 오늘과 같이
HLB가 일단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양봉으로 버티고 이렇게 5선 회복해주고 이것만으로도 HLB 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서 공매도도 체크해 드렸는데요.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 HLB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호재 발생 시에 쇼커버링 크게 급등해서 결국은 주가 급등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공매도 친 세력들은 주가 급등할 때 바로 손실로 전환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빨리 수익을 확보하거나 또는 환매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쇼커버링 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크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쇼커버링이 또 크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HLB 측에서 호재 소식들이 빨리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신청 빨리 들어가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보유자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악재로 볼 게 아니라 반대로 쇼커버링이 크게 들어오면 또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은 손실 보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 환매해서 어떻게 해요? 순매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손절했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투자자분들. 내가 HLB 손절하고 나왔지만 나 기회만 와라. 나 다시 들어가서 반드시 손실 복구하고 또 일부 수익 먹고 나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매매하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신호 타점들을 잘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HLB 영상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꼭 체크 포인트. 외국인 수급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중요하죠. 공매도 잔고 변화, 대차 잔고 감소 등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HLB 우리 쇼커버 얼마나 세게 어느 타점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박스권 바닥은 염두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단 6만원, 하단 5만원 언더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트럼프 의약품 관세가 아직 악재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약바이오 쪽을 강세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데 그 의약품 관세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2주 내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간 날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예 그냥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당장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터져 나오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면서 아래로 흔들 수 있잖아요. 그 흔드는 과정에서 HLB 5만원 전으로 일시적으로 빠져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LB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외 변수 때문이라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흔들린다면 5만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5만원 언더 전후 가격에서는 바닥을 잡아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봐야 되고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그래 그 정도까지는 그래 내려갈 수 있다. 그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조금 더 투자자님들 멘탈 관리하는데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신청 들어가면 클래스 1으로 분류될 거냐 클래스 2로 분류될 거냐 이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앞서서 클래스 2로 분류되면서 급락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투자자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나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쵸? 클래스 1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클래스 2로 분류되면서 이렇게 여기서 급락 나왔잖아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10월 10날입니다 2024년도 10월 10날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날 이길거래 11일에서 마이너스 14% 시가 개파락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르륵 더 흘러내렸죠. 이해되시나요? 약 한 14% 15% 정도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따지고 보면 약 그래서 총 따지고 보면 10월 10일 대비해서 약 한 30%가량 더 내려앉은 다음에 바닥이 나왔어요. 30%면 뭐예요? 거진 하한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바닥이 잡히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또 이렇게 시세 나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감이 오시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 크지만 한 번의 모멘텀이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이 계속적으로 힌트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HLB의 주가 흐름을 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판단해 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호재나 악재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급등하고 얼마나 급락할지는 결국은 세력들이 컨트롤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세력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파도 타기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지 않고 파도 타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도 타기를 잘 못하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에 샀던 얼마에 팔았던 결과적으로 기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의 개개인만의 기준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준 없이 대응하실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흔들리고 또 급등할 때마다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화살표 신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하지만 매매 대응하는 데 입장에선 차가운 머리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HLB의 다음 주 미리 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간 캔들, 우리 HLB 주간 캔들에서 이렇게 음봉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 데드 크로스가 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고 영상 의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